안녕하십니까. 성혜기법인의 영원우 기사입니다. 이번은 쉬운 계정 과목별 회계 해설 20번째, 벌써 20번째네요. 매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기본 원칙, 인식 시점에 대한, 인식 방법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매출은 정의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모든 수익이 아닙니다. 예,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그래서 사실은 종류를 이거는 기준서에도 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나눈 건데요. 제하의 인도, 용역의 제공, 건설형 공사 계약 이렇게 기준서에서는 세 가지로 조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세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이제 매출 할인이나 매출 할인 애누리 등은 매출에서 차감 처리 돼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주돈 영업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제조업의 경우에 뭐 유거증권 처분, 유형자산 처분, 기타. 이거는 주된 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예, 결국 매출은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을 해야 된다. 그것만이 매출이다. 그래서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정관성에 과연 사업 목적에 반드시 있어야 되냐. 이게 참 애매한데요. 옛날에 이제 IFRS 영업손익 공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 낼 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관성의 사업 목적은 하나의 지표이다. 결국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목적 사업을 따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가능하면 당연히 정관상 좀 당연히 사업 목적에 등록을 되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안 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합적으로 판단해라. 라는 애매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제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이제 우리 중소기업한테 기계 뭐 다른 업체에서 기계를 매입해서 중소기업에게 관련 기계를 납품할 경우에 이걸 상품 매출로 할 수 있을까? 사업 목적에는 이제 제조업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소매업이 없는 상태. 그러면 이렇게 도소매업도 매출이 될까? 정관상의 사업 목적에는 뭐 여러 가지 제조업하고 관련 뭐 사업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관련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애매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주 목적 사업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감사인들은 좀 아닌 경우도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 목적에 좀 그렇게 중요한 매출이라면 사업 목적에 좀 넣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의 분류 및 수익인식 기준인데요. 재화의 인도, 용역의 제공, 건설형 공사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재화는 인도하는 시점에 전액 매출을 인식하는 게 방법입니다. 용역은 진행률만큼 매출을 인식하라고 기준서에 되어 있죠. 건설형 공사 계약도 정의에 대해서 건설공사, 분양공사, 선반 및 기타 장기간 소요되는 기계장치 등이라고 했는데 재화긴 재화인데 오래 걸리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어떤 매출 인식은 인도 기준, 진행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왜 매출 아니에요?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세금계산서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고 부가세법에 따라서 발행이 되는 거니까 회계 기준하고는 다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 특례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일반 기준인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년 내에 완료되는 용역 매출이나 건설형 공사 계약에서는 공사 완료 시점에 완성하는 시점에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1년 이상 장기 매출에 대해서는 회수기일 도래하는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1년 내에 뭐 중소기업까지 막 진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 완성 기준을 해라. 그러면 원가도 당연히 완성 기준을 해야겠죠. 근데 저도 애매한 게 할부 매출, 회수기일로 해라. 그럼 원가도 그 비율만큼 그렇게 떨어내야 되나? 이런 말이 좀 없어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중소기업 특례에는 할부 회수기일로 도래한 날에 실현해라. 받기로 한 날에 매출로 인식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회계와 중소기업 특례와 법인세, 부가세를 이제 다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회계는 말씀드렸듯이 재화 용역, 인도, 진행률. 중소기업 특례로 회수기일, 장기할 부입된 회수기일 1년 이내면 완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 결국 법인세도 이렇게 중소기업 특례와 거의 좀 유사합니다. 예. 결국 이제 법인세법상 매출은 좀 회계를 많이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 부분도 많이 일치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부가세가 문제인 거죠. 부가세의 대원칙, 재화는 인도 시점, 용역은 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재화는 인도 시점, 용역은 완료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부가세는 특례도 많고, 그다음에 거래 유형별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그런 걸 정해놓은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법, 뭐 세금계산서 언제 발행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면 부가세법 상의 예, 법을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중간지급조건부가 있죠.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서 뭐 6개월 이상이면서 그 받은 금액이 3차례 이상 쪼개져 있는 경우, 그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회수 가능일, 회수 도래일에 사용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부가세 특례는 또 이런 게 있죠. 뭐 7일 이내에 돈을 받으면 그냥 세금계산서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특례도 있고요. 여러 가지 특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세법에 따라 하는 거고, 회계 매출의 인식은 회계 기준서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래서 매출과 세금계산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상은 인도기준 진행률, 그리고 중소기업 특례에 따라서 1년 이내에 완료되는 용역 건설형 공사계약은 완성 기준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 몇 가지 보겠습니다. 리스, 제품 리스를 하고 뭐 3년 약정에 월 3만 원씩 받을 경우, 이제 금융 리스면 인도 시점 해야겠죠. 부가세는 사용계산서 발행일 회수기일이기 때문에 3만 원씩 사용계산서가 발행이 될 거고, 하지만 매출은 일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전표를 월 3만 원씩 매출로 잡다가 결산 시점에 그 차이를 조정하는,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백화점 입점 관련된 거는 이거 위탁 판매, 일반적으로 위탁 판매거든요. 왜냐하면 백화점에 입고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근데 그리고 팔린 만큼 있죠. 수수료 율에 따라 지급 수수료를 발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안 팔리면 바로 반품.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위탁 판매로 봅니다. 따라서 회계적으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매출이 될 때 매출 금액을 인식합니다. 근데 부가세는 세금계산서상 제품 인도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니까 차이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여러 가지 이게 위탁 매출이 아닌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장치 제조, 뭐 첫 번째인데요. 뭐 계약에 따라서 3회 1년 동안 3회 대금을 받기로 했고요. 인도 시점에 잔금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계약 2015년에 계약금 및 중동을 받았고 16년에 인도 완료 후에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제 건설형 공사 계약에 이게 해당이 된다면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발생한 원가는 모두 매출 원가로 발행을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건설형 공사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죠? 진행률은 여기 제가 써놨네요. 진행 매출은 매출 총액 곱하기 예정 원가 분의 발생 원가. 요게 이제 진행률이죠. 일반적으로 진행률을 이렇게 총 100원이 들 건데 올해 30원 들었으니까 10% 진행. 총 매출 총액이 1억이라면 3천만 원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진행 매출이 됩니다. 두 번째죠. 건설형 공사계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 시점이 2016년에 전액 매출로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2015년도에 발생한 비용은 모두 제공품으로 계산을 하고 2016년에 매출할 때 전액 매출 인식하고 그다음에 원가도 전액 매출 원가로 한다.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인데 수출은 회계상은 이제 수출 조건에 따라서 요 케이스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죠. 근데 부가세는 선적일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적으로는 도착시 인도 조건이니까 도착했을 때 2016년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고, 부가세법은 수출 선적일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부가세 신고는 2015년 12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말에는 매출 인식 안 하고 제품은 미착품으로 이제 계상을 하게 됩니다. 미착품이 이제 원재료 수입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출하는 경우에, 예, 수출 인식이 2016년일 경우에 2015년도에는 미착품으로 가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무역, 유상사급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외주 업체한테 우리가 원재료를 매각하고 제품을 가공해서 매입을 받았을 때 세운계약서는 매출, 매입이 끊기잖아요. 근데 이제 회계적으로는 이 거래의 형태가 무상사급과 동일하다. 따라서 순액만을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유상사급 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매각할 때 매출로 잡고 제품을 매입할 때 매입을 잡겠지만 그거를 이제 상계쳐서 순액만 매출 금액으로 매입 금액이죠. 요런 매출 금액을 상계해서 매출은 빵, 상계된 매입 금액을 매입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 고객사한테 우리가 원재료를 매입하고 제품을 가공해서 제품을 매출했어요. 이것도 매입, 매출이 동시에 뜨죠? 이것도 마찬가지. 매입 금액과 매출을 상계해서 매입은 빵, 매출은 순액.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이 똑같다. 거래의 실질은 똑같다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고객사한테 매입해서 팔든, 우리가 외주업체한테 매출하고 제품을 매입하든, 그것도 모두 이제 순액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사급은 이제 거래 실질을 따지기 때문에 이 거래가 유상사급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판단 사항이라 제가 뭐 잘라서 이거는 유상사급, 이거는 아니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감사인하고 항상 이런 부분이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픈마켓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항상 참 이슈입니다. 이 오픈마켓을 통해 매출을 했는데 2016년 1월에 구매 확정이다. 그럼 매출이 우리가 출고한 날짜냐, 출고해서 그쪽에 인도된 날짜, 고객이 받은 날짜, 아니면 고객이 그때 이후에는 이제 반품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구매 확정이 돼야 반품이 불가한 거겠죠. 이 확정되는 날짜에 매출로 잡아야 되느냐. 회계에는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구매 확정 시점에 매출 인식하는 게 맞는데 반품률 등을 추정할 수 있다면 인도 시점에 매출 잡고 반품 충당금을 계산해서 잡아라. 그래서 전표가 이렇게 출고와 구매 확정 시점까지의 어떤 반품률을 산정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이 기간의 반품 예상 금액에 대해서 매출을 취소하겠다. 나중에 잡겠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모두 다 반품되는 건 아니니까 반품률을 추정해서. 근데 이제 부가세는 구매 확정 기준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가세법상의 매출과 회계상의 매출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걸로 하냐는 질문들이 많은데 이 문제는 구매 확정 시점에 잡으면 그 재고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갔는데 걔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재고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출고 그쪽의 인도 시점으로 매출을 잡고 반품률을 이렇게 추정을 해서 잡아라 라고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매출처에게 지급하는 판촉비가 있다면 매출 차감 처리하는 게 맞고요. 최초부터 회수 가능성이 좀 낮은 거래처였어. 그러면 아무리 뭐 세운계약서 끊겼다 하더라도 매출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상사급이든 뭐 중개 업무든 좀 많이 좀 설명을 드렸는데 중개 업무는 중개 수수료만 매출 인식해라. 우리 부동산 많이 얘기하죠. 중개가 업무입니다. 부동산 거래 금액을 매출 매입으로 하진 않죠. 중개 업무만 할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만 매출을 인식해야 된다. 이상으로 매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